몇백 건 했는데 처음으로 염증이 하나 생겼어요.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. 환자분도 너무나 건강하셨던 분이시고 일단은 뭐 생겼으면 최선을 다해야죠. 그런 염증이 재발하지 않게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두발병원 이강입니다. 어떤 수술이든지 의사 입장에서 제일 겁나는 건 이제 염증 생기는 거죠. 감염되는 걸 말하는데 특히 이제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발목이 손상이 돼서 그 손상된 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공물질을 몸에 넣는 거죠.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건 되게 큰 기계예요. 기계 자체를 관절에 넣는 겁니다. 큰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는 거죠. 아무래도 이물질을 넣는 거다 보니까 항상 감염, 이 염증 생기는 거에 되게 취약해요.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수술이 다른 수술과 달리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몸의 뼈를 어떻게 많이 깎아낸 거죠. 깎아내고 나서 그 기계를 넣었는데 그게 만약 골맞다 생각해 보세요. 골맞는 건 결국에 그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. 텅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럼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나중에 다른 뼈를 채운다든지 시멘트를 쓴다든지 하여튼 되게 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. 의사 입장에서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그런 경험을 사실 하고 싶지 않은 만큼 되게 겁나는 합병증입니다. 보통 이제 염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되게 달라져요. 간단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항생제부터 쓰는 거죠. 약 좀 써보고 먹는 약 쓰기도 하고 주사제 써보기도 하고요. 만약에 상처가 조금 벌어져서 그 상처 주위로 좀 고름이 좀 나온다 싶으면 흔히 우리 변연 절제 치료라든지 상처 주위를 좀 세척해주는 그런 이제 시술 내지 수술을 하면 또 잘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뼈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염증이 생겼으면 그거는 완전히 재난 수준입니다. 다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인공관절 중간 부분에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 합성 수지, 플라스틱 같은 제품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그 주위로에만 조금 염증기가 좀 있다 싶으면 플라스틱 자체가 균이 자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좀 제거를 하고 잠시 동안 항생제를 조금 이제 넣어 놓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이 좀 나았다 싶으면 그때 돼서 그 폴리에틸렌 그 합성 수지만 이제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뼈까지 다 먹은 경우다라고 했을 적에는 완전히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럼 다 제거를 하고 공간이 텅 비잖아요. 그럼 초반에는 이제 그걸 이제 항생제를 넣어 놓습니다. 인체에 넣을 수 있는 시멘트가 있어요. 그럼 그 시멘트에다가 그 항생제를 이제 섞어서 공간에 넣어 놓고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요. 충분히 염증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안정이 됐다 싶으면 그때 돼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. 다시 이제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발목을 유압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유압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을 이제 완전히 딱 90도로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인공관절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. 무릎이나 고관절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근데 발목은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. 특히 이제 발목 뼈 중에 거골이라고 하는 복숭아뼈 아래쪽에 있는 그 거골뼈는 워낙 조그마한 제 주먹 반만 해요. 근데 거기에서 한번 이제 첫 수술로 인공관절을 한번 좀 깎아놨는데 그게 만약 또 염증이 생겨갖고 또 그거를 다시 넣으려고 그러면 뼈가 거의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다 결국에는 유압술로 가야 되죠. 근데 요즘에는 가끔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놨다가 아예 그거를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고 다시 유압술 고통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.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임시로 놓는 거를 이렇게 계속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 되게 불편해하죠. 그래서 결국에는 유압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조금 괜찮거나 또 잘 버티시는 분들은 또 그 시멘트로 그냥 평생 가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. 사실 뭐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인자가 되게 많은데 보통은 나이도 있고요, 고령이라는 문제도 있고 흡연 여부 혹은 어떤 면역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. 특히 인공관절 받으시는 분들 다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들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형태든 지병이 좀 있으시고 수술 자체만으로도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마음도 힘듭니다. 수술 자체가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워낙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원인 자체 생각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참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하나의 합병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어떤 동일한 환자 군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. 근데 일반적으로 무릎보다 발에서의 어떤 염증 확률은 항상 높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심장에서 가장 멀고요. 두 번째 무릎은 살이 많죠. 허벅지에 근육이 많잖아요. 근데 발목 주위에는 살이 별로 없습니다.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쓰더라도 무릎까지는 혈류가 많이 통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약발이 잘 듣는데 발목 쪽에는 잘 듣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보다도 확실하게 어떤 염증이 생길 확률은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제일 중요한 건 면역 관리죠. 면역 관리. 수술을 하고 나서 좋은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어떤 의사 지시대로 따르면 대부분 다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하고 나서 염증 생기는 게 제일 겁나요. 근데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는 거고, 사실 환자분 한 분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 평생 수술 받았는데 왜 염증이 생겼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의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이제 한 명 생긴 거를 보면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더 만족하는 걸 더 많이 보니까 수술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근데 그렇다고 그게 되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,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의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. 다만 또 염증이 만약 생긴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한테 어떤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정말 적극적으로 의사가 이제 치료에 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